아벨만 30일. 여러분은 무언가를 옮겨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생각보다 좀 큰 일이더라고요. 하물며 화분의 자리를 옮기는 것조차도 꽤나 품이 많이 들거든요. 시들시들해져가는 화분이 자리 때문일까 고민하다가 여기보다 볕이 더 잘 드는 곳은 어딜까 찾아봐야 하고요. 옮길 곳을 쓸고 닦아 자리를 마련하고 그제야 화분을 옮기게 됩니다. 화분이 떠나고 남은 자리, 빛이 바른 곳과 빛이 들지 않은 곳 사이에 흔적이 남았을 테죠. 흔적이 보이지 않도록 걸레로 먼지를 훔쳐주면 화분을 옮기는 일은 말끔하게 끝이 납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새로 옮긴 자리에서는 식물의 볕이 잘 들도록 바라는 것뿐이죠. 옮긴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봤어요. 지금 이 상태의 흐트러진 것들, 흔적들을 정리하고 다른 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갈고 닦는다고 정의해볼 수 있겠네요. 불과 사흘 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꽤 튼튼한 SSD 하드를 샀고요. 2년 남짓 동안 컴퓨터에 쌓여있는 파일들을 모두 지우고 정리하고 쓸만한 건 SSD 하드에 옮겨놓았죠. 이제 나에게 남은 건 손바닥 크기도 안 되는 SSD 하드뿐이네요. 새로운 준비를 위해서 펜을 사고 마음가짐을 고쳐먹고 계획을 짜고 있어요. 군더더기는 모두 치우고 0의 상태로 돌아가니 마음이 후련한 게 어떻게 보면 가끔은 옮기는 일도 삶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내 삶 속 수많은 군더더기로 힘이 든다면 내가 요즘 시들시들한 게 볕이 들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면 여러분도 한번 옮겨보는 거 어때요? 자리 한번 옮기고 나면 꽤 후련하더라고요. 저희는 김그녀, 김보통, 김사람이고요. 아는 건 별로 없지만 31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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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이리저리 뒤흔드네 사랑이 뭔 죄야 뭔 죄야 뭔 죄야 어쩔 수 없는 일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다들 그렇잖아요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노래를 부르네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다들 그렇잖아요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노래를 부르네 노래를 부르네 난 늘 여전히 사랑 앞에 무너지는데 어쩔 수 없는 일 어쩔 수 없는 날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나만 두려운가 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데
세 번째 휴식을 갖고 돌아온 아는 건 별로 없지만 장들레 사랑하고 싶어로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우와. 이번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나요, 여러분? 저는 별일이 좀 맞아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별일, 야! 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시다. 하나, 둘, 둘, 셋. 셋. 어떤 일이죠? 제가 아주 갑작스럽게 어떤 프리랜서 조연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녹화일 기준으로 내일 첫 출근인데 한번 출근하고 다시는 안 부르실 수도 있긴 한데 그 주연의 라는 그런 웹드라마가 있나 봐요. 그거의 홍보 영상을 찍으러 갑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또 들려온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렇죠. 제가 바로 그 어렵다는 IM과 오베이 그 뭐라고 하지?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션. 그 후드티가 당첨이 됐습니다. 우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은 별일 없으셨나요? 전 오프닝에서 말했듯이 퇴사를 했습니다. 원래 별일이 많았네요. 되게 많네요. 퇴사를 했고 너무 많은 분들이 퇴사를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좀 찡한 일주일이었어요. 어때요? 실감이 나요? 실감 하나도 안 나요. 실감 하나도 안 나고 아, 좀 또 공휴일이니까 아직 아직. 평일이 안 와서. 그리고 이제 그냥 휴가 간 것 같고 연락 올 것 같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연결해 시리가 네. 중요한 사실은 연락 올 구멍이 없다 이제. 왜냐면 단톡방을 다 나갔어요? 오! 인사하고 나갔어요? 네, 인사하고 나갔고 잘 제 나갔다. 계정도 잘했다. 사라졌더라고요. 잘했다. 깔끔하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냥님은 별일 없으셨나요? 저는 진짜 별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1부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영화, 음악,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아는 건 별로 없지만 떠들어보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야기해볼 이야기는 사람님이 가져와 주셨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오늘은 처음으로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요즘 화제의 중심에 있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 줄여서 스우파인데요. 두 분도 보고 계시죠? 이거 안 보는 사람 있나요? 이거 봐야죠. 이거 사실 제가 두 분 중에 제일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저 클립으로만 찔끔찔끔 보다가 그렇게 재밌어? 약간 이런 생각에 시작했는데 저 5화 보고 울었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맞아, 너무 요즘 엄청 핫하잖아요. 유튜브 보면 스우퍼 얘기가 진짜 많고. 맞아, 사- 스우파랑 막 댄서들 과거 영상들 엄청 올라오고. 저 오늘 새벽 4시까지 또 영상 메가크루 미션 영상 다 다시 보고 아니 그리고 완전 빠졌어요. 요즘 댄서들 인기가 대단한 게 그 댄서들 지킴 영상이 뜨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수보다 조회수가 더 많이 진짜? 나와서 진짜 그래서 대박이에요. 요즘 인기가 진짜 대단하구나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스우파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보통님이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스트릿 우먼 파이터는 엠넷에서 방영 중인 예능 프로그램으로 여성 댄스 크루 리얼리티 서바이벌입니다. 말하고 보니 여성 빼고 다 영어네요. 여성으로 이루어진 8개의 댄스 크루가 참여해서 경쟁을 하는 건데요. 최종 우승 크루에게는 트로피와 총 상금 5천만 원이 수여됩니다. 8개의 크루는 각각 코카인 버터, 홀리뱅, 훅, 라치카, 프라우드먼, 원트, 웨이비, YGX인데요. 참여 댄서들이 많기 때문에 각 크루의 리더들만 말씀드리자면 코카인 버터의 리헤이, 홀리뱅의 허니제이, 훅의 아이히, 라치카의 가비, 프라우드먼의 모니카, 원트의 효진초이, 웨이비의 노제, YGX의 리정이 있습니다. 이배 출연진으로는 MC 강다니엘과 파이트 저지라고 불리는 심사위원 보아, NCT 태용, 댄스 디렉터 황상훈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녹음일인 10월 4일을 기준으로 현재 5화까지 방영이 됐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경연이 진행됐는지 이번에는 그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까지 약자 지목 배틀, 개근 미션, K-팝 4대 천왕 미션, 메가크루 미션 이렇게 4가지 경연이 있었어요. 약자 지목 배틀은 자신이 생각하는 약자, 이길 수 있는 댄서를 지목해서 1대1로 댄스 배틀을 하는 건데요. 개인별 승패가 팀의 점수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계급 미션은 각 크루의 리더, 세컨드, 서브, 어시스트 계급의 댄서들끼리 모여서 그중 메인 댄서를 선발하고 댄스 비디오를 완성하는 미션인데요. 이때 리더 계급에서 노제가 만든 헤이 마마 안무가 굉장히 큰 화제가 됐죠. 헤이 마마. 저 집에서 혼자 막 따라하고. 춤출수 있어요? 이거 김무열이 춘 거 봤어요? 엄청 잘 추는데요? 김무열 배우. 박정민이 춘 거 봐. 엄청 귀엽게 추셨잖아요. 네. 근데 김무열 배우님이 이거를 이제 영화 공약으로 추셨는데 엄청 잘 추세요. 진짜? 근데 이제 댓글에 이게 이제 여성 댄서들이 하는 걸 보다가 너무 큰 남자가 박수 소리 완전 천둥 소리 같이 나니까 너무 웃기다고. 맞아요. 근데 되게 좋더라고. 이 안무 진짜 잘 짠 거. 맞아요. 근데 진짜 노제가 엄청 트렌디하게 어, 잘 짜는 거 맞아, 같아요. 맞아. 따라하고 싶게. 아무튼 그리고 이 이후에 했던 K-pop 4대 천왕 미션은 보아, 현아, CL, 제시의 곡으로 두 크루씩 승부를 펼치는 건데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팀별로 미션을 수행하는 경쟁을 했고 웨이비가 첫 탈락 크루가 됐습니다. 근데 진짜 탈락을 꼭 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내 말이. 그래서 현재까지 마지막인 메가크루 미션은 최대 50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퍼포먼스를 펼치는 미션이고요. 아직 두 번째 탈락 크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연 방식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기도 한데 논란과 관련된 건 조금 뒤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두 분은 어떤 미션을 제일 재밌게 보셨어요? 저는 메가크루. 저도.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50명이 나와가지고 댄스하는 무대를 거의 처음 보잖아요. 그쵸. 저는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저도. 거의. 근데 그게 되게 뭔가 좌중을 압도하는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들 이렇게 안무도 짜고. 맞아. 저는 그 안무 짠 게 동선 짜고 이런 게 동선 너무 짜고. 신기해요. 너무 다 하나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약간 작품 보는 느낌. 맞아. 약간 현대무용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저는 더 좋았던 게 뭐냐면 막 그 전에 댄스 배틀 하거나 막 그런 미션들 했을 때 크루들이 우리 아직 우리 색깔 못 보여줬다, 이대로 탈락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는 되게 그래도 그들이 원하는 이렇게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본인들의 그런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서 맞아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더 좋았어요. 색깔이 진짜 잘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웨이비가 그래서 좀 궁금해요. 그래서 너무 얼마나 이걸 보면서 안타까워했을지. 저는 그 4대 천왕 미션에서 CL 곡으로 프라우드먼이랑 웨이비가 붙었을 때 프라우드먼 무대가 물론 너무 좋았는데 저는 웨이비 안무도 진짜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쯤에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끝났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너무 저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메가크루 미션을 했으면 어떤 노제의 그런 역량이 더 맞아요.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또 안무 엄청 잘 짜니까. 그게 되게 아쉬워요. 아니 근데 너무 결과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 저는 어떤 무대가 제일 좋았어요? 메가크루 중에서. 저는 마음이 가는 걸 라치카거든요. 왜냐면 라치카가 제일 프로그램의 어떤 그 정체성을 좀 보여줬다고 해야 되나? 그 깃발을 다 이용한 것도 너무 좋았고 그냥 이 프로그램의 모든 여성들을 응원한다는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그게 좀 약간 눈물샘을 건드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심사를 해야 된다 하면은 홀리뱅을 제일 나도 홀리뱅. 나도 진짜 원탑이라서 높은 점수를 홀리뱅. 준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되게 처음이 너무 소름 돋아요. 맞아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 거. 이렇게 맞아. 나와가지고 진짜 그거 보면은 예술 작품 보는 맞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논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봐요. 먼저 심사위원과 평가 방식에 대해서 말이 좀 많았죠. MC야 그렇다 치지만 심사위원을 왜 아이돌이 하느냐, 왜 3명 모두 SM 소속이냐 등등의 논란이 있어요. 두 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왜 NCT 태용일까? 음. 라는 생각이 근데 이거는 진짜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진짜 막 립제이 옛날 막 댄스 배틀 공연이나 아니면은 저지 쇼케이스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이 사람을 태용이 심사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점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태영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태영은 뭐 그냥 섭외 받고 가서 열심히 하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돌이랑 댄서는 너무 다른 직업이잖아요. 런트의 채연을 아이돌이란 이유로 엄청 어, 비판하잖아요. 어. 근데 그 사람들의 춤을 결국 아이돌인 태용이 평가를 해서 뭐 그니까요. 탈락시킨다는 것도 웃긴 것 같고. 그래서 좀 제작진이 왜 섭외를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 보통님은 저도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아, 그리고 그냥 태용 네, 제가 너무 말투가 공격. 그러니까, 전 20대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의도 자체는. 그쵸, 나이가 문제가 아니죠. 그쵸. 왜 예전에, 그거 뭐였지? 이선이랑 김이나랑 싱어게인. 선민이랑, 싱어게인에서도 선미가 판단할 그게 되냐. 약간 뭐 이런 의견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그거였어요. 김이나, 이선희, 유희열 이렇게. 이쪽 이렇게 약간 기성세대와 이혜리 이혜리, 선미, 송민호, 규현 이쪽이 되게 잘하시죠. 제가 싱어게인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 20대 이 두 개의 그 의견 차이를 보여주고 싶은 게 제작진의 의도였던 건데 약간 여기도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20대를 한 명을 넣은 게 아닐까. 거기까지는 오케이 한다 이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갑자기 NCT 태용? 약간 그러니까 아이돌, 뭐 프로듀스 101 이런 거면 완전 이해하죠. 그러니까 근데- 전혀 NCT 태용이 20대 의견을 대변하고 있지도 않고 그 퍼포먼스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대중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멤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차라리 뭐 그럼 춤으로 그냥 유명한 좀 알려져 있는 아이돌 카이라든지. 카이라든지. 카이, 내가 태민이 태민. 군대를 간 게. 카이 태민 아니면 뭐 효연 SM 이런 사람. 네,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 보이고요. 나는 황상훈 이 사람도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봐요. 근데 이제 SM 에서 제가 뭐. 춤에 대해 잘 모르고 문외한이고 뭐 댄스 디렉터라고 하니까 다 심사를 잘 못하는 것 같아. 황상훈 그분도 약간 근데 리액션만 하는 느낌? 맞아. 그래서 심사위원이 좀 아쉬웠던 게 뭔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유 때문에 내가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이 사람보단 이 사람에게 표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 좀 있으면은 그게 진짜 심사위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연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실력과 매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근데 이제 심사평이 굉장히 큰 몫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수업하는 심사평의 다양성이랑 깊이가 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다양성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보아 의견에 나머지 둘이 되게 따라가는 느낌? 한 번도 셋이 엇갈린 의견을 맞아요. 카드 오픈할 때 말고는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의견으로 막 셋이 다양한 의견을 보여주고 이런 걸 못 봤어요. 맞아. 심사위원이 의견 갈리는 것도 되게 재밌는데. 최근에 새가수라는 혹시 오디션 프로그램 아세요? 알아요. 이것도 이제 노래하는 경연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배철수 심사위원의 심사평이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같은 스타일의 음악을 선보인 어떤 참가자에 대해서 다른 심사위원들은 신선함이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평을 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배철수님이 쭉 들으면서 심사위원들도 다 생각이 참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다라면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만 잘하면 된다. 뭐 어떤 기술이 있는 포인 선수한테 다른 기술을 요구하면 그건 KO패 당하라는 거다. 이런 식의 말을 하셔서 참가자가 되게 위로를 받는 장면이 있었어요. 심사위원도 취향이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다양해야 프로그램도 풍성해지고 참가자의 개성도 움츠러들지 않는데 수업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3명 전원이 그것도 SM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색깔이 강한 회사인데 그쵸. 한 소속의 맞아요. 심사위원을 데려와서 그 안에서 정말 아무 의견 차이 없이 그럴 수가 있는지. 그 외에 제가 되게 케이팝 스타에서 엄청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되게 잔잔한 노래를 엄청 많이 하는 참가자가 있었는데 막 다 탈락을 준 상황이었어요. 너무 잔잔하다. 노래에 기승전결이 없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유희열이 마지막에 한 말이 지금 이 두 분이 한 말씀 새겨 들어야 한다. 정말 중요한 말이다. 근데 굳이 따르라고 하고 싶진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노래를 하는 가수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거기서 야근석이 근데 저런 노래를 콘서트에서 1시간 반이나 부른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랬는데 유희열이 또 그런 노래를 하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많다. 대표적으로 루시드 폴이라는 가수가 그런데 그런 노래를 듣고 싶어서 오시는 관객분들도 생각보다 많다. 이러면서 와일드카드를 맞아. 그래서 통과를 완전 했어요. 좋았어요. 근데 그게 되게 저는 케이팝 스타에 유희열이 처음에 왔을 때
약간 K-pop 스타 보아자리 갑자기 유희열, 음. 안테나 뮤직 약간 이랬는데 되게 그 정체성을 잘 잡아준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맞아요. 되게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어,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고 되게 그게 큰 그거예요. 관전 포인트. 그거가 뭔가요? 관전 포인트. 그렇죠. 그쵸. 관전 포인트인데 그쵸. 그 중요한 심사 프로그램에서 그 중요한 심사 프로그램 경연 프로그램에서 그 중요한 걸 빼먹었다니까요. 얘네가. 이거는 진짜 제작진이 맞아. 잘못했다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면에서 깊이가 부족하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깊이가 부족하다는 거는 제가 뭐 감히 뭐 보아나 뭐 다른 그런 심사위원들이 실력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사평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약간 주로 심사평이 이러이러한 면이 저에게 좀 더 다가왔던 것 같다. 퍼포먼스적인 것을 주로 봤다. 이렇게 에너지가 더 크게 다가왔다. 되게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특히 노래나 아이돌 무대에 비해서 춤은 시청자들에게 좀 상대적으로 생소한 분야잖아요. 근데 이렇게 심사평을 해버리면 좀 시청자 입장에서는 너무 아쉽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메가크루 미션에서 특히 라치카에 대한 황상우님의 평에서 전형적이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좀 반응이 되게 안 좋았어요. 이 평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무대가 어떤 게 전형적인 건지 그치. 모르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통 전형적인 무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라치카의 이러이러한 구성이 그걸 너무 따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 좀 납득이 가죠. 근데 너무 그냥 뻔하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참가자들이 더 심사를 잘하는 맞아, 느낌이야. 맞아. 진짜. 그리고 라치카가 댄서들 사이에서는 탈락크루로 지목이 안 됐거든요. 0표를 받았는데 점수는 제일 낮게 받으니까 심사 점수는. 뭔가 심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나온 느낌? 사실 보아도 물론 되게 그 댄스 씬에서는 인정받는 댄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네. 그만큼 되게 엄청 대단한 사람인데 보아도 사실 그 얘기를 할 때 뭔가 되게 그냥 본인의 느낌을 얘기할 뿐 심사를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좀 셋 다 특히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맞아. 되게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는 TV 보면서 하는 리액션을 거기서 거기서 보여주는 느낌? 맞아, 맞아, 이라고 맞아. 해야 되나? 관객이에요, 관객. 어. 심사가 아니라. 그냥 호 강다니엘 정도까지 마이크 잡고 호 근데 강다니엘은 근데 뭐 제가 걔는 팬네임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심사위원이 아니기도 하고 그래도 되게 나름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 근데 진짜 열심히 네, 그게 너무 보여요. 맞아. 그러니까 MC가 처음이라 좀 서툰 모습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얘 되게 지금 뭔가 열심히 한다. 맞아. 그런 건 진정성은 좀 있어요. 네, 그런 건 보여요. 귀여워. 그리고 이제 귀엽나요? 이런 거 싫고 귀엽다는 말도 안 해.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평가 방식, 응. 제도. 근데 이게 진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아무래도 이제 맨날 나오잖아요. 도대체 왜 크루를 탈락을 시켜야 하는 건지. 요즘에 또 대세는 다 같이 가서 윈윈으로 해서 모든 무대를 보여주고 1등만 뽑으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이 많았어서 그리고 그거를 탈락을 정하는 방식도 대중투표가 너무 큰 차지를 그러니까 하잖아요. 이름은 스트릿 우먼파이터라고요. 그 유튜브에서 좋아요 수 많이 받은 게 되게 결과에 반전을 주는 것 마냥 그렇게 쓰는 장치라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작 입장에서도 물론 제가 뭐 PD 같은 거 해본 적도 없지만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탈락을 시키면 크루가 적어질수록 시청률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인기가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무 응원하던 크루가 탈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좀 흥미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꼭 그렇게 했어야 됐나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근데 1화부터 그랬는데 엠넷이 원래 그런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경연 프로그램에서 특히. 근데 지금 회차를 거듭할수록 편집은 유해지는 것 같긴 하지만 1화에 너무 자극적으로 편집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기조인 암넷의 그런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엠넷은 각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논란 얘기하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긴 네네. 하지만 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자면 논란거리에 대해서 이제 방금 그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의 연장선에서 엠넷 하면 생각나는 악마의 편집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있어요. 크루들 간의 기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묘사되고 크루 내부에서도 불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뭐 경연 프로그램이니까 계속 뭐 하하호호 할 수는 없긴 하지만 과장된 부분이 되게 많다고 해요. 이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막 서로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이게 아닌데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매우 화가 나는 치킨이 왔네요. 치킨도 운동화 이랴, 운동화 이랴. 금동이는 진짜 안 짖는다. 아무튼 그래서 실제로는 댄서들이 서로서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 댄서 씬이 너무 좁다 맞아, 보니까 친한 사이도 그 크루 간에도 엄청 친한 맞아, 사이도 맞아. 많다고 하는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청자들도 그러니까. 많이 똑똑해졌는데 출연자에 대한 예의가 저는 너무 부족하다고 많이 맞아. 느꼈어요. 맞아. 너무 내 방송 시청률을 위해서 하나의 요소로 보고 소비하는 느낌? 심하게는 학대한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저는. 그 메가크루 미션에서 다 그렇게 우는 걸 보고 물론 이제 그냥 연습했던 게 생각나서 뭉클한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라치카가 제작진은 라치카 점수가 제일 낮은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먼저 보여주고 그 위로 점점 더 잘한 점수들을 보여주는 게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라치카는 그거 보면서 다른 팀의 무대를 전혀 즐길 수가 없잖아요. 너무 그냥 진짜 100% 방송을 그냥 부분으로만 본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랬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라치카 얘기가 나와서 그 이번에 6화 예고편에서 라치카가 계속 힘들게 그 진짜 처절하게 그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움직임들이 나왔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알겠는데 그거를 비추는 그 장면들이 저는 좀 약간 못 보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방금 사람님이 학대라고 생각이 들었다라고 네. 해서 아 이게 내 감정이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을 네. 해봤는데요. 진짜 좀 약간 먹잇감을 발견하면 그걸 진짜 약간 진짜 다 갈기갈기 찢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자극적으로 노출시키는 그 방식이 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맞아요. 엠넷은 진짜 반성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전혀. 화제도 되고 있고. 포상금 그리고 받겠죠. 사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옳지 않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수우파가 이렇게까지 화제성이 있고 뭔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악마의 편집의 공이 있을 무시할 것이다. 수 없다. 무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막 사람들도 그 재미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얘랑 어떤 무대에서 했고 그래서 그거로 인해 나오는 2차 콘텐츠들도 너무 많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와 진짜 엠넷 욕하면서 계속 보는 약간 아침 드라마 보는 것처럼. 라치카가 저렇게 학대돼서 난 못 보겠어 하고 안 보는 사람들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고 100% 다음 거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얘네가 그러니까 물론 도덕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엠넷의 수우파 제작진의 목적이 시청률이었다면 성공한 것이다. 성공했다. 그래도 이런 저는 생각이 어느 선은 지켜줬으면 맞아. 좋겠어요. 저는 맞아요.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훨씬 더 당연히 막 계속 감동적인 것만 그치. 연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끼리 하는 일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논란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물론 당연히 비판점만 있다면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겠죠. 댄서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관심과 존중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는 정말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1부를 마칠 시간도 되어가니까 각자 좋았던 점과 이 방송에 대해서 최애 댄서를 꼽아보면서 최애 댄서, 최애 크루를 뽑아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이거 할게요. 설마 한 명 한 크루 이렇게 뽑아야 하나요? 일단 해볼까요? 저는 쉽지 않은 제가 먼저 일인데. 하겠습니다. 저는 홀리뱅 아. 허니제이 분을 뽑고 싶고요. 일단 그냥 이유는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고 저는 아직도 그 약자 배틀 할 때 모니카와 자 봐봐 언니들 싸웁니다. 언니들 싸웁니다. 묻지다 우리 언니. 내가 원하던 게 이런 거였어. 묻지다. 그거 할 때 그
모니카 쌤이 엄청 약간 현대무용 같은 걸 이렇게 하고 네네네. 그 다음에 막 비트 이렇게 바뀌면서 허니제이 쌤 그 무대에서 날아다닐 때 네. 그거를 잊을 수가 그 없고요. 희열을. 그리고 수우파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말해보자면 그 모니카 쌤이 여기 나온 이유가 댄서들에 대한 지위를 이렇게 올리고 싶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확실히 그거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막 맞아요. 댄서들 무대를 찾아볼 것 같고 음. 댄서들이라는 직업에 대한 시각도 되게 좋아질 것 같고 맞아요. 백업 백댄서 이런 말 안 맞아. 하게 될 것 같고 그냥 음. 댄서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 맞아. 왜냐면 좀 놀랐거든요 저는 놀랐나요? 놀란 게 저렇게 멋있는 역량을 가지고 막 안무 짜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아이돌 뒤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사람들이 다 저런 사람들이었구나 싶은 거예요. 엠마 춤 너무 잘 추고 모아나 춤 너무 잘 추는데 너무 유연하지 않아요? 맞아. 거의 연체동물이에요. 모니카 립제이슨 막 너무 대단한 사람들인데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이 아이 뒤에서 백댄스 하고 있어. 약간 이게 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다시금 볼 수 있게 해주었다. 맞습니다. 그냥님은요? 저는 그 방금 보통님이 해주신 말에 덧붙여서 엠넷이 맨 처음에 크루들 이제 댄서들이랑 인터뷰할 때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너희들의 팬덤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다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댄서들 우리가 어떻게 팬을 갖냐. 근데 지금 완전 그렇게 됐잖아요. 그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를 재조명해줬다는 것 자체, 수면 위로 줬다는 것 자체는 되게 감사한 일인 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일단 최애 댄서는 립제이. 최애 크루는 코카인 버터. 인정이죠. 저는 이렇게 딱 둘이 너무 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코카인 버터가 또 반전 매력이. 그쵸. 순두부엔 버터. 아 진짜? 그렇게 불려? 왜냐면 뭐 말랑이 버터. 아, 순두부의 진짜? 버터. 그리고 점점 피부가 하얘지는 거야. 태닝을 못해서 그런가? 그리고 이렇게 메가크루 미션 때 간의 수공업 하고 있는. 양파만 너무 같은 거. 귀엽고. 그리고 제가 그 비하인드로 댄스 연습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엄청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맞아. 안무.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그 립제이 씨 영상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그 노래 배틀을 할 때 노래가 딱 틀어지면 그걸 듣고 거기에 맞는 춤을 추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듣자마자 노래가 마치 자기의 이렇게 접신된 것처럼 맞아. 멜로디가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몸을 움직이는데 그게 너무 처음 보는 광경이었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립제이 영상. 저는 되게 그 미션 때마다 바뀌거든요. 최애 댄서가. 전 1대1 때는 피넛이 제일 좋았다가 피넛과 립제이 그 1대1 배틀에서 피넛이 마지막에 이렇게 손키스 같은 거 날리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뭐 그런 때 좋았고 개근 미션 때는 노제가 제일 좋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뭔가 제일 정이 가는 댄서는 가비. 가비. 너무 정이 가지 않나요? 맞아요. 가비 언니 진짜. 가비도 진짜 그렇게 엄청 섹시한 미국 언니처럼 나와가지고 속눈썹 마음도 팔고. 약하고 최고로 훅도 좋고 아. 프라우드먼도 훅이랑 프라우드먼 둘 다 그 시그니처 포즈가 너무 멋있어요. 뭐지? 그리고 저도 프로그램이 어쨌든 댄서의 그 지위를 굉장히 격상시켜준 사회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주 좋게 봤습니다. 아 길게 왔네요 우리. 네. 그 스게우파 보셨나요? 아. 보시라는 말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세 DJ들이 과몰입 중인 수우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냥 웨이비 다시 부활시키고 아무도 탈락 안 시키면 안 되는지 언니들 그냥 행복만 하면 안 되는지 생각하면서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되게 그냥님 말투로 잘 써줬다. 어떤 노래를 들으면서 마무리할까요? 아무래도 스우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헤이 마마를 고를까 하다가 미션곡으로 쓰였던 노래 중에 비욘세의 런더월드가 가장 이 멋있는 댄서분들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골라봤습니다. 비욘세의 런더월드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네. We run this mother. Yeah. Girls, we run this mother. Yeah. Girls, we run this mother. Yeah. Girls, we run this mother. Girls, who run the world? Girls, who run the world?
check come at their neck. Disrespect us, no they won't. Boy, don't even try to touch this. Boy, this beat is crazy. This is how they made me. Houston, Texas, baby. This goes out to all my girls up in the club, rocking the latest. Who would buy it for themselves and get more money later? I think I need a barber. None of these niggas play me. I'm so good with this. I remind you I'm so hood with this. Boy, I'm just playing. Come here, baby. Hope you still like me if you pay me. Persuasion can build a nation. Endless power. Without love, we can devour. You'll do anything for me. Who run the world?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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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run this mother? Who run this mother? Who run this mother? Who run this mother? Who run the world?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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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hot up in here, DJ. Don't be scared to run this back. I'm rapping for the girls who are taking over the world. Help me raise a glass for the college grads. 41 rolling to let you know what time it is. Check, you can't hold me. I work my 9 to 5, better cut my check. This goes up to all the women getting it in. You want your grind. To all the men that respect what I do, please accept my shine. Boy, I know you love it. How we smart enough to make these millions, strong enough to bear the children. Then get back to business. Please, you better not play me. Oh, come here, baby. Hope you still like me if you pay me. My persuasion can build a nation. Endless power. Without love, we can devour. You'll do anything for me.